안녕하세요. 책과 산책을 좋아하는 요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를 리뷰하고 있는데요. 오늘 드디어 마지막 순서입니다. 제13장 누가 우리 지구를 대변해 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챕터의 제목 누가 우리 지구를 대변해 줄까? 이건 제목만 봐도 사실 내용이 어떤 것일지 감이 좀 오죠. 우리 지구라는 게 알고 보면 매우 작은 존재다. 이 우주의 스케일로 보자면 지구는 매우 작고 푸른 점,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푸른 점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이걸 지켜줄 자는 우리 인간뿐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천천히 한번 살펴볼게요. 저자의 기본 인식부터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자는 첫째로 우리 지구는 지금 위기 상황에 봉착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핵전쟁의 위기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지금 매우 중대한 분기점에 서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 그러니까 지구 역사 45억 년을 통틀어서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다라는 거죠. 자, 먼저 우리가 어떤 위기에 봉착해 있는지, 그 핵전쟁의 위기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한번 볼게요. 저자는 핵전쟁의 위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시대적인 배경 탓에 좀 더 심각하게 보였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 책이 출간된 게 1980년이죠. 그때는 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과 구소련이 엄청난 냉전을 펼치고 있을 때입니다. 군비 경쟁이 무척이나 심했었죠. 특히 핵폭탄을 서로 많이 만들어서 비축해두는 그런 경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그랬었기 때문에 칼 세이건이 보기에 이건 정말 우리가 이러다간 전 세계적인 핵전쟁이 터질 수 있겠다, 이런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우린 매우 중대한 분기점에 지금 서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건 인간이 이제 지구를 벗어나서 우주를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다, 그 점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원시 지구에서 그때 바다에서 만들어진 생명체가 진화를 거듭해서 육지에 올라와서 살기 시작했던 사건이 있죠. 그게 첫 번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유인원이 나무에서 살다가 땅으로 내려와서 살기 시작한 사건이 또 한 차례 있었습니다. 저자는 이 두 사건을 인류사에 있어서 매우 중대한 사건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이제 지구 밖으로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네. 이게 지난 두 번의 사건보다 훨씬 더 매우 위대하고 중요한 사건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매우 큰 분기점에 우리가 와 있는데, 근데 둘러보니까 이 중요한 순간에 인간은 스스로를 파멸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무기를 만들어서 비축하고 있더라. 어쩜 좋지? 네,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군비 경쟁이 가중되고 공포의 균형이라는 명목 하에서 핵탄두를 서로 많이 쌓아두게 된 겁니다. 근데 이 핵전쟁이라는 게 과거의 전쟁의 양상과는 너무나 다르다라는 말을 세이건은 하고 있습니다. 책에 나오는 설명을 한 가지 예로 들면, 2차 세계대전 때 각국에 투하된 폭탄의 총량을 계산해 보면 이게 TNT로 200만 톤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2메가톤 정도가 되는 거죠. 엄청나게 많아 보이는데, 근데 이게 정작 수소폭탄 하나의 에너지 양에 불과하다는 거죠. 네, 핵폭탄 하나가 발휘하는 위력이 2차 세계대전 때 참전국에 떨어진 폭탄의 총량과 같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이걸 지금 여러 나라들이 엄청나게 비축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핵보유국들이 핵폭탄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엄청 경쟁을 하면서 그걸 쌓아두고 있는 겁니다. 전쟁이 나면 이걸 서로 쏘아댈 테니까 자멸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물론 핵전쟁이 난다고 해도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겠죠. 하지만 그들의 삶은 예전과는 다를 것이다 라는 게 칼 세이건의 이야기예요. 왜냐면 일단 오존층이 파괴될 거고 자외선이 엄청나게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밖에서 생활을 할 수가 없을 지경에 이른다는 겁니다. 피부암 엄청나게 많이 걸릴 거라는 거죠. 또 자외선 때문에 곡식 수확량도 줄어들게 될 것이고, 게다가 이게 더 중요해 보이는데 여러 종류의 미생물이 다 파괴된다라는 거예요. 미생물은 아시는 것처럼 생태 피라미드의 밑바닥에 존재합니다. 밑바닥에서 많은 미생물들이 죽어버리면 그 위에 있는 생물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건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매우 심각한 사태라고 생각을 칼 세이건은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인체 저항력이 약해지다 보니까 그간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던 세균성 질환들, 전염병들 이게 다시 활개를 치게 될 거라고 칼 세이건은 전망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인간이 핵전쟁을 견뎌냈다고 하더라도 그 살아남은 자들의 삶은 과거와는 너무나 다를 것이다 라는 것이고 매우 고단할 것이다 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이 파멸로 이르는 지름길이 핵전쟁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거죠. 암울하죠? 너무 암울한데 이 와중에 칼 세이건은 좀 긍정적인 면을 한 가지 찾아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류사를 들여다보면 인간이 우리 모두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나름 노력한 점들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엔 노예제도가 있었죠. 인종차별도 심했습니다. 여성에 대한 혐오도 상당히 심했었죠. 이런 걸 예로 들 수 있는데 근데 노예제도가 폐지됐죠. 오래전 일이 아닙니다. 200년 정도 된 거예요. 그 결과 인종차별이 많이 없어졌죠. 또 여성에 대한 혐오, 차별 이런 것도 많이 없어진 편입니다. 예전엔 여성이 남성의 소유물로 인식됐었죠. 이제는 그랬다간 무슨 욕을 먹을지 모르죠. 자,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인간의 야수성을 고칠 수 있는 존재다. 이게 참 다행스럽다라는 말을 세이건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핵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핵전쟁이 우리를 파멸로 몰고 갈 수 있는 상황이니만큼 이 상황을 개선해야 하고 우리에겐 다행히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이야기 좀 더 해볼게요. 우린 다행히 우리의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진짜 다행스러운 일이죠. 다만 칼 세이건의 상황 인식은 좀 더 심각해 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법과 제도를 가지고는 우리가 처해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줄곧 이야기하는 핵전쟁의 위기 이런 문제를 기존 법과 제도, 국제 관행 이런 걸 가지고는 개선할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계 모든 나라가 사회 재구성의 과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회를 다 뜯어 고쳐야 한다. 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전통적 해결 양식 그 자체를 그 근본부터 재설계해야 한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해법으로 사용해 왔던 것들 그게 무용지물에 가깝게 됐다 보니 다 뜯어 고쳐서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누가 이 큰 일을 해야 할까라는 질문이 생기죠. 일단 정부는 아니에요. 칼 세이건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강하게 드러납니다. 핵전쟁의 위기를 몰고 온 게 바로 정부인데 어떻게 믿냐라는 말을 하는 거죠. 이런 말도 합니다. 우리야말로 핵전쟁의 인질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먼저 핵과 재래식 무기와 전쟁에 대한 연구를 해야 한다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의 정부들을 계몽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한다. 문제 해결의 주체는 공권력이 아니라 우리여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다 뜯어 고칠 거냐?
그 방법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저자는 여기서 과학적 전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과학에는 고유한 특성이 있다는 거죠. 이건 뭐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이나 다 마찬가지로 적용될 텐데요. 첫째로 과학은 신성 불가침의 절대 진리 이런 거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 말이 맞는 말이야? 이런 식으로 계속 의심하는 게 과학이다라는 거죠. 둘째로 만약에 어떤 주장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 주장을 버리거나 아니면은 사실과 일치하도록 그 주장을 수정한다. 이게 과학의 전통이라는 거죠. 있는 그대로 이해해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바로 이런 과학의 전통에 입각해서 미신을 배격하고 과학을 발전시켜 왔다라는 거예요. 인류사를 통틀어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특히 중세 시대 때 과학자들이 정말 순환을 견디면서 지구가 사실은 태양을 돌고 있는 거예요 라는 말을 했던 거잖아요. 바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용기, 이게 과학적 전통에 기반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도 우린 이 과학적인 전통에 입각해서 핵전쟁의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인류가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구체적인 사례는 안 나와요. 근데 예를 들자면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앞에서 공포의 균형이라는 말을 했는데요. 나 이만큼 핵무기 많이 갖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공격할 생각하지 마. 이게 공포의 균형이죠. 이게 과연 맞는 말이냐? 의심을 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고요. 세이건의 아이디어는 좀 더 큰 틀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넘어갈게요. 자, 다음으로 칼 세이건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뭐냐, 이 대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세이건은 지금 뭔가 매우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제도, 뭐 국가나 종교, 경제 조직, 지식 체계 이런 걸로는 지금껏 인류 생존의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지 못했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핵 위기에 직면해 있으니 기존 제도는 무용한 것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잖아요. 이보다 더 나은 무언가를 찾아야 한다. 이게 목표인 거죠. 근데 그게 뭐냐? 그게 뭐냐라는 질문이 이 대목에서 생기는데, 칼 세이건은 이 책에서 그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그 이야기를 제대로 하려면 책 한 권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런 이야기는 하고 있어요. 인간에 대해서 매우 철학적인 이야기를 꺼내놓고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이 지구 어디에 살든지 그들도 나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성 회복, 네, 이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이건은 다양한 문화를 해치지 않고 아우르는 단일한 지구사회를 우리가 구성하게 된다면 이건 지구인이 이룩한 인류사의 가장 위대한 업적이 될 것이다. 네, 이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천문학자인데, 칼 세이건은요, 천문학자인데 이렇게 철학자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천문학자니까 천문학자 같은 이야기를 좀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세이건은 인간이 150억 년 우주 역사의 결과물이다. 결과물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150억 년 우주 진화 역사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이건 달리 말하자면 수소 원자가 이뤄낸 위대한 업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인간이다. 네,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적인 시각에서 보자면 우리 인간은 매우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근데 이렇게 오랜 세월을 진화를 거쳐서 매우 힘들게 만들어진 존재가 바로 인간인데, 근데 지금 우리 인간은 자신에게 가장 위험한 짓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라는 지적을 칼 세이건은 하고 있는 거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른 행성에서 우리 인간 같은 존재를 찾아볼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인간은 오로지 지구에만
존재하는 거죠. 근데 왜 우리 인간이 인간에게 해가 되는 짓을 하려고 하느냐. 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700쪽이 넘는 이 책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종으로서의 인류를 사랑해야 한다 라는 거고요. 지구에 충성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누가 우리 지구를 대변하겠는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거 실제로 사진으로 찍어서 봤더니만 그렇더라. 네, 이런 거예요. 보이저 1호가 1990년에 지구에서 61억 킬로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지구를 찍었는데, 이 지구라는 게 그 먼 거리에서 보자니까 사진 화소로 치자면 0.12 화소에 불과한 점이더라 라는 겁니다. 게다가 빛도 매우 약해요. 창백하고요. 푸르스름한 빛을 띠고 있습니다. 이게 지구라는 거죠. 무척 이 표현이 마음에 들었던가 봐요, 칼 세이건이. 그래서 나중에 책을 쓸 때 제목으로 이걸 써먹죠. 창백한 푸른 점. 무척 감명 깊게 이 사진을 봤던 것 같습니다. 우주에서 내려다 보면 지구는 국경선이 안 보이죠. 네. 민족 우월주의나 종교적인 광신, 국가주의 이런 게 발붙일 공간은 지구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공간에서 핵전쟁이 웬 말이냐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일단 막아야 한다라는 거죠. 또 앞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인간이 공존할 줄 아는 능력, 이걸 갖춰야 한다는 거죠. 인간성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핵전쟁의 위기를 일단 넘어설 수 있게 될 거고요. 그리고 1만 년 뒤에도 2만 년 뒤에도 우리 후손들이 지구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아마 그때쯤이면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을 테니까 다른 행성을 오가고 또 다른 은하계를 여행할 수도 있을 테고요. 뭐 예를 들어서 화성에다가 지구타운 이런 걸 만들 수도 있을 테고요. 이러고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쯤이 되면 칼 세이건이 희망하듯이 외계 문명과 대화를 나누게 되는 그런 시간이 올 수도 있는 거고, 지구 문명이 범은하 커뮤니티의 새로운 멤버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지구에서 우리 인간이 인간성을 회복하고 다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마인드를 가꿀 필요가 있다라고 칼 세이건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범은하 커뮤니티에서도 다른 문명권의 존재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칼 세이건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보기엔 칼 세이건이 이 두꺼운 책 코스모스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가장 강렬한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코스모스는 빅 히스토리를 다루죠. 네. 그래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일단 장점부터 보자면 시야가 무척 넓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를 매우 넓은 시야에서 시각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현재 어디쯤에 와 있는지 이걸 정확하게 보여주죠. 이게 매우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시점에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있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는 있게 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풀지? 네, 이 현실적인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그 답변이 살짝 애매모호하죠. 현실적인 해법 찾기가 좀 힘들다. 이게 단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학자 칼 세이건의 해법 찾기도 사실은 좀 너무 크죠. 살짝 애매한 느낌이 있습니다. 결국은 인간성 회복, 이게 답이라는 거잖아요. 뭐 이게 근본적으로 보면 정말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뭔가 새로운 칼 세이건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뭔가 새로운 해법이 나오길 기대했던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실망스러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빅히스토리는 큰 그림을 보여주는 게 목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큰 그림을 보여준 다음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좀
풀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것만으로도 이 책의 역할은 매우 훌륭하게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한 해법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이건 후학들의 몫이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분야의 학자들이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시도를 해야 되는 것이기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쭉 읽으면서 너무 많이 배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영상 이렇게 만들면서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멋진 경치를 보고 나서 느끼는 감흥이 있잖아요. 그걸 직접 눈으로 보고 나서 느끼는 감흥 매우 오래 남습니다. 나중에 또 가보고 싶게 되고 그렇죠. 근데 이걸 사진으로 찍어 와서 집에서 그 사진을 보면 직접 봤을 때 감흥의 10분의 1도 전달이 안 되는 그런 경험 여러 번 해보셨을 것 같아요. 이 책은 정말 직접 읽어보면 그 멋진 경치를 하나하나 다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두껍다 보니까 쉽게 손대기 힘든 책인 건 맞아요. 근데 시간 나실 때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전 개인적으로 이런 괜찮은 책도 만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까지 하면서 읽었습니다. 저한테 정말 많은 감흥을 준 책입니다. 자, 코스모스 12편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책 들고 다시 찾아올게요.